영국의 의원들이 콧대가 하늘을 찌른 거지. 거봐라 국왕아, 뭐 네가 우리를 갖다가 해산해? 돈도 없는 주제에 돈도 없으면서 의회를 갖다가 해산해? 이제부터 맛 좀 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걸 딱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민주당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거야. 그 찰스 1세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네. 제가 뭐 어거지로 이렇게 견강부회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윤석열하고 찰스 1세하고 비슷한 점이 되게 많이 있었네. 그 느낌을 딱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찰스 1세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기현 부장판사가 판결하면서 찰스 1세 관련해서 이야기한 거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틀린 것이다,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1603년이었어요. 야, 1603년이면 지금이 2026년이죠. 400년도 더 전이네. 그때 누가 죽었냐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어요. 그때 죽은 사람은 엘리자베스 2세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2세도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누구였습니까? 지금 국왕 찰스의, 뭐 찰스 황태자, 찰스 왕세자라고 너무 그냥 늦은 나이까지 왕세자를 계속했던, 지금 영국 국왕, 엄마가 엘리자베스였잖아요. 그 엘리자베스는 2세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 엘리자베스 1세가 언제 죽었냐면, 그러니까 16세기 1500년대에 쭉 영국을 이끌다가 1603년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식이 없었어요. 아마 결혼 안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계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누구를 후계자로 뽑았느냐? 그 스코틀랜드 국왕이었던,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였던 사람을 그 후계자로 내정하고 이제 세상을 뜬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국왕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 국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잉글랜드 국왕이 되면서 스코틀랜드에서는 6세였는데 그 잉글랜드에서는요, 그 이전에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임스 1세가 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임스 1세는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느냐, 어떤 그 확신을 갖고 있었느냐,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왕권 신수설, 뭐 이렇게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왕권 신수설을 주창하던 사람이에요. 왕권 신수설에 꽉 꽂혀 있었던 사람이야. 저라도 왕권 신수설에 꽂혀 있었겠습니다. 왜냐? 내가 왕인데. 그러면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임금은 그 누구한테만 책임을 진다? 하나님 앞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 일반 세속 법정에서는 그 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왕권 신수설의 핵심인데, 그런데 제가 왕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조선시대 태어나가지고 딱 태어나서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고종이네? 그러면서 뭐 일본도 뭐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뭐 조선이 잘 나가네? 뭐 청나라도 비리비리하고, 그러면 저부터도 왕권 신수설이다, 짐이 곧 국가다, 뭐 이딴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제임스 1세, 왕권 신수설, The Divine Right of Kings라고 해가지고 신성한 권리다. 국왕한테는, 킹한테는 Divine Right, 신성한 권리가 있다. 그 권리가 왕권 신수설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되게 좋아요. 근데 제임스가 스코틀랜드보다 잉글랜드가 훨씬 더 크고 부강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훨씬 더 선진적인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엘리자베스 그 여왕께서 나를 후계자로 지목해 주셨네. 그래서 내가 그 잉글랜드 국왕이 됐네. 그 다음에 겸직을 한 거거든요.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하고 둘 다 그 겸직을 한 거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임스가 잉글랜드 국왕이 됐어요. 그런데 잉글랜드 와가지고 제임스가 조금 당황한 게 있었어요. 왜 뭘 당황했느냐? 잉글랜드에서는요, 국왕이라고 할지라도 경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왕이니까 뭐 지금 재벌보다도 더 재산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하지만 아무리 국왕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사람들한테 세금 거두면 안 된다. 이게 잉글랜드의 전통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제가 오늘 뭐 시간 되고 그런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관세 정책이 대법원에서 그게 위법한 것으로 판결이 났잖아요. 그게 이 전통하고 맞닿아 있는 겁니다. 잉글랜드는 아무리 국왕이라고 하더라도 네 쓸 돈은 네 수입에서 그 처리해야 된다. 너의 그 국왕의 수입에서 그 자기의 국왕이 쓸 거는 그 알아서 거기서 충당해야지 마음대로 이렇게 세금 걷고 하는 거는 안 된다. 이게 잉글랜드의 전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영국의 전통인 거고 그 사상이 넘어가서 그 어디로 가느냐? 저기 미국으로 간 건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미국 같은 나라는 재정에 대한 권한은 어디에 있다? 그거는 대통령한테 행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의회한테 있다라고 미국의 헌법에 딱 적혀 있어요. 헌법 몇 조였더라 제가 봤었는데 뭐 8조인가 몇 조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쨌든 미국 헌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트럼프가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막강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건 재정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 위법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겠지 생각을 했었던 게 1심에서도 위법하다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도 위법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트럼프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게 아마 위법하다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트럼프도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돌파구를 찾으려고 모색을 갖다가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막 쪼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다시 관세 올리겠다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대법원 판결 나온 뒤에 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잉글랜드의 전통은 왕도 자신의 수입에 의존해야 된다. 이게 잉글랜드의 전통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임스하고 찰스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제임스 1세 하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저희 같은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 뭐가 생각납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제가 서양사학과 나왔기 때문에 성경 볼 때 영어로도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래도 대학 다닐 때 하도 교수님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프랑스어도 공부하고 독일어도 조금 알고 해가지고 영어 불어 독어로 이제 성경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는 영어는 NIV라고 해가지고 뭐 현대 영어인데 그런데 제일 유명한 그 바이블 버전의 영어 바이블 버전은 킹 제임스 버전 아니겠습니까? 그때 킹 제임스가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런데 이 킹 제임스가 그 굉장히 그 킹 제임스 버전하고 NIV하고 성경 문체가 달라요. 킹 제임스 버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려하다라고 할까? 굉장히 일부러 그 제임스 국왕이 일부러 뭐 이렇게 쭉 했었는데 뭐 그 이야기는 이따가 필요하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잉글랜드의 전통은 아무리 국왕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마음대로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잉글랜드의 전통이었던 거고요. 그래가지고 그 킹 제임스 국왕이 1603년에 그 즉위한 다음에 1604년부터 1611년까지는 매년 의회를 소집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귀찮잖아요. 막 뭐 이것저것 간섭하고 막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제는 의회를 소집하지 않는다. 선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쭉 7년 동안 1614년부터 1621년까지 7년 동안은 아예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데 1620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620년에 그 영국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나라거든요. 영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청교도, 퓨리탄이 있었잖아요. 1620년에 청교도 102명이 배를 탑니다. 어떤 배를 타냐면 메이플라워를 탑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 대서양 건너가지고 미국으로 가잖아요. 아메리카로 가잖아요. 몇 명이 가냐면 102명이 가고 이 사람들을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2명이 갔는데 첫 해부터 많이 죽었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21년에 그 킹 제임스 국왕이
뭘 하냐면 의회를 소집해요. 왜 의회를 소집하냐면 어쩔 수 없이 의회를 소집한 거예요. 왜 의회를 소집하게 됐냐면은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30년 전쟁, 베스팔렌 조약으로 끝나는 30년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킹 제임스가 이 30년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었고 전쟁에 참전하려면 뭐가 들어간다? 돈이 들어간다. 그런데 그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다 내기도 싫었을 거고 낼 수도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 돈을 갖다가 구하려면은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세금 부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잉글랜드의 전통이 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621년에 의회를 갖다가 소집하고 뭐 이런 일들이 킹 제임스 때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열 받았는지 어쨌든지 1625년에 그 킹 제임스가 사망해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임스 국왕의 아들이 이제 국왕이 되는데 아버지를 뒤이어가지고 국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찰스 1세. 직위원이 이야기한 찰스 1세가 제임스의 아들이고 1625년에 즉위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근데 찰스도 찰스 하면 안철수 생각나는데 안철수 아닙니다. 안철수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찰스 1세가 국왕이 되는데 아버지 그 따라가지고 처음에는요. 그 의회를 계속 소집을 갖다가 했었어요. 그래서 1625년에도 의회 소집하고 1626년에도 의회를 갖다 소집하고 그랬는데 1628년에 의회가 또 소집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는 뭐 또 젊고 그러니까 그 의회의 그 국회의원들이 뭐 하원 의원들이 어쨌든 아버지 제임스보다 찰스가 몇 년생이냐면은 1600년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625년에 즉위했으니까 25살에 국왕이 됐네. 그러니까 1628년 정도 딱 겪어보니까 이 친구는 뭐 의회 사람들이 뭐 이 친구는 뭐 나이도 젊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만 뭐 좀 그러네. 그 다음에 뭐 좀 만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1628년에 의회에서 그 킹 찰스한테 찰스 1세한테 들이미는 게 있어요. 딱 들이미는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1628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그게 바로 권리 청원이잖아요. 피티션 오브 라이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내용이 딱 들어있냐면은 그 들이민 거예요. 28살짜리 국왕 이제 임기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되는 그 국왕한테 그 노회한 정치인들이 의회 의원들이 들이민 거예요. 그 국왕 폐하 여기에 사인해 주시옵소서. 뭐 말은 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랬지만은 그런데 그 내용을 갖다 그러니까 킹 찰스가 여기에 사인을 했거든요. 권리청원에 사인을 그냥 뭐 호기롭게 딱 해요. 근데 내용을 딱 봤더니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내용이 한 5개인가 6개인가 있는데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인신을 구속할 수 없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데서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사람을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잡아가둘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권리청원에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일반 시민들을 구금할 수 없다. 이건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잉글랜드의 전통은 국왕도 자기의 수입에 의존해가지고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된다. 이게 딱 됐었는데 이거를 명문화한 거예요. 어떻게 명문화했냐면 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세금을 거둘 수 없다. 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과세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었던 거죠. 권리청원에. 그다음에 또 웃긴 내용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평화시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게 1628년에 그럼 벌써 지금이 2026년이죠. 2026년이니까 영국 같은 나라는 400년 전에 계엄 아무리 국왕이라고 할지라도 평화시에는 그 비상사태가 아니면 계엄 선포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내용인데 찰스가 서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서명할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기분 안 좋지. 왜냐하면은 내가 왕이면은 임금 여기 왕자를 갖다가 막 적어 손바닥에 왕자를 갖다가 적는단 말이야. 그러면 내 맘대로 하는 게 내가 왕인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살아가면서 정치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갖다가 조달하려면은 그 인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긁어야 되는데 그런데 의회가 간섭하겠다는 거니까 기분이 나쁘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 찰스는 사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가 급하다? 돈이 급했으니까. 그때에도 이미 찰스는 돈이 급했으니까. 근데 빈정 상했겠죠. 자존심 상했겠죠. 그러니까 킹 찰스가 그때 사인은 하는데 권리청원에 피티션 오브 라이트에 그 사인은 하는데 삐져가지고 뭘 갖다가 하냐면은 그다음부터는 의회를 소집하지 않았어요.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그냥 꽁 해가지고 니네들 소집해봤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놔라 나한테 왜 그러냐고 뭐 이러니까 의회를 소집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여기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영국도 연방이란 말이죠.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잉글랜드가 있어요. 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스코틀랜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옛날에 지금은 독립했지만 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아일랜드가 있어요. 그런데 킹 찰스는 잉글랜드 국왕이면서 스코틀랜드 국왕이면서 아일랜드의 국왕이에요. 그런데 이 세 나라가 차이점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스코틀랜드는 종교가 뭐냐? 장로교예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는 종교가 뭡니까? 카톨릭이에요. 잉글랜드는 종교가 뭡니까? 비슷하지만 제가 그 일주일에 몇 번씩 가는 TV조선 앞에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이 뭡니까? 성공회 성당이 있단 말이에요. 성공회예요. 잉글랜드는 성공회,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그 다음에 아일랜드는 카톨릭. 그러니까 킹 찰스가 세 나라의 국왕이면서 세 나라를 다 지배를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어떻다? 각 나라마다 종교가 다르다. 종교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저도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사람은요 종교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종교를 위해서 불에 타 죽을 수도 있는 게 그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게 그게 종교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건데 킹 찰스 때에도 종교가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때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잉글랜드의 대주교가 누구였냐면 윌리엄 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윌리엄 로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전한길 같은 사람인가? 전한길은 목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대통령이든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있다고 쳐요. 그 대통령이 예컨대 크리스찬인데 어떤 목사님한테 아주 그냥 심취해 있어. 또는 불교 신자인데 어떤 대사님한테 스님한테 굉장히 아주 의존을 많이 해. 아니면 옛날에 우리나라 김수환 추기경 계셨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DJ가 카톨릭 아니었나? 아마 DJ가 카톨릭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대통령이 있는데 지금 추기경도 여러분 계시지만 그래도 김수환 추기경 하면은 상징적인 존재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카톨릭 신자인데 김수환 추기경이 대통령님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윌리엄 로드 대주교는 성공회입니다. 윌리엄 로드 대주교는 그런 김수환 추기경 이런 분들을 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찰스 국왕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종교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윌리엄 로드가 1637년에 어떤 것을 하냐면은 이렇게 기도소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카톨릭이나 성공회나 이런 데 기도소가 있는데 이 윌리엄 로드가 기도소를 새롭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스코틀랜드에다가 강제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크리스찬인데 카톨릭 추기경님이 어떤 기도소 만든 다음에 야 이거는 개신교에도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요를 갖다가 한다라고 하면 저부터도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1637년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어떻게 합니까? 봉기를 갖다 일으키는 거죠.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 데모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압을 하든지 어쨌든
눌러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 그럼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권리청원에 사인하고 내가 이걸 왜 사인했을까 이렇게 아유 바보같이 내가 왜 이런 거에 사인을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발목을 잡았나라고 후회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의회를 소집하지 않았던 그 킹 찰스가 1637년에 이 기도서 문제로 스코틀랜드에서 막 그 데모가 막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이 필요해가지고 뭘 갖다 소집했냐면 어쩔 수 없이 1640년에 의회를 소집하던데 이놈의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놈들이 또 그냥 그 잘됐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우리가 참았다. 응? 우리가 그 1928년부터 1628년부터 1640년까지 10년도 넘게 의회가 이제 소집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의회 마려웠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나 그 소집할까 저제나 소집할까 했는데 찰스가 어쩔 수 없이 의회를 소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사건건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특히 아무리 그래도 재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한이라고 잉글랜드 전통이 있지만 그 잉글랜드에서조차도 외교권은 외교 정책은 왕이 그 전담해야 된다. 이거는 고유한 왕권이다. 이런 원칙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꾹꾹 눌려져 있었던 그 의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여해야 되겠다. 대스코틀랜드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여해야 되겠다. 아니 윌리엄 로드 같은 사람이 그 대주교가 이런 식으로 기도서를 갖다가 막 어거지로 강요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왜 국왕이 그냥 제대로 일을 갖다 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찰스 국왕이 안 되겠다. 그냥 의회를 해산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1640년 4월 13일에 의회가 소집이 됐는데 5월 5일 날 도저히 못 찾겠다. 내가 이놈들하고는 더 이상 같이 그 상종을 못 하겠네 하면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의회를 해산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의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기 의회라고 합니다. 이게 쇼트 팔라먼트라고 해가지고 단기 의회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하고 붙었단 말이에요. 군대가 붙었는데 누가 이기냐면 스코틀랜드가 이겨요. 잉글랜드가 그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코틀랜드가 어쨌든 국왕은 다 그 킹 찰스가 스코틀랜드도 국왕이고 여기도 잉글랜드 국왕이고 하지만 어쨌든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고 잉글랜드는 잉글랜드고 지들끼리 또 싸웠는데 그런데 스코틀랜드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 나가지고 이제 그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잉글랜드가 졌으니까 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느냐? 스코틀랜드의 군대에 대한 그 비용을 잉글랜드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그러니까 또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킹 찰스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돈이 나오려고 하면은 그 첫 번째 잉글랜드의 전통이 뭐다? 그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기가 쓸 건 네 맘대로 써라. 하지만 나머지 거는 그 함부로 돈 걷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전통이었고 그것을 명문화시킨 게 뭐냐? 그게 피티션 오브 라이트 권리 청원이었는데 거기에 누가 사인을 했다? 바보같이 찰스가 사인을 했다. 그러니까 돈 나올 구석은 그 세금을 걷는 것밖에 없는데 세금을 거두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의회 동의를 받으려면은 의회를 다시 열어야 된다. 그래서 5월 5일 날 그 의회를 해산시켰지만 그 사이에 잉글랜드 군대가 그 패망해서 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뭐 배상금 같은 거죠. 뭐 쉽게 말하면 군대 주둔 비용 같은 건데 스코틀랜드 군대 주둔 비용 같은 거였는데 그거를 그 조달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쪽팔림을 무릅쓰고 눈물을 머금고 다시 킹 찰스가 의회를 소집했는데 언제 소집했냐면
11월 7일에 소집했어요. 그러니까 해산시킨 지 6개월 만에 다시 의회를 열었는데 이 의회는 언제까지 쭉 지속되냐면요. 공식적으로 해산된 거는 1660년입니다. 1660년에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가 국왕으로 왕정 복고가 되거든요. 그때까지 형식적으로나마 쭉 있었던 그 의회가 이 의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의회는 오랫동안 지속된 의회다 해가지고 숏 팔로멘트에 그 대조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롱 팔로멘트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1640년 11월 7일부터 1660년까지 의회가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의원들이 콧대가 하늘을 찌른 거지. 거 봐라 국왕아, 뭐 네가 우리를 갖다가 해산해? 돈도 없는 주제에 돈도 없으면서 의회를 갖다가 해산해? 이제부터 맛 좀 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걸 딱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민주당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거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기 의회가 됐어요. 이 의회가 딱 되니까 이때는 여당 야당 할 게 없어요. 국왕하고 의회하고 싸움이니까 국왕이면은 여당, 그다음 의회는 무조건 다 야당, 민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렇게 의회가 열리자마자 뭘 하느냐? 탄핵을 해, 탄핵. 누구를 탄핵했겠습니까? 윌리엄 대주교. 그다음에 어떤 백작 있었는데 스트래퍼드 백작이라고, 눈에 가시 같은, 뭐 일도 잘 못했겠죠. 이 사람들을 탄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기 의회에서, 롱 팔로먼트에서. 찰스가, 이때는 찰스도 머리가 굵었어요. 왜 머리가 굵었습니까? 몇 살입니까? 1640년인데 1600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40살이야. 남자 나이 40살이야. 그 다음에 임금님이 된 지, 국왕이 된 지 몇 년 됐습니까? 25년에 임금 됐으니까 내가 15년째 국왕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 만큼 했어. 머리가 굵었는데, 그런데 의원이라고 한 놈들이,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대주교를 탄핵을 해? 그 다음에 내가 신임하는 스트래퍼드 백작도 탄핵을 해? 완전히 진짜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윤 대통령 그 판결문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참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어떻게 탄핵을 해도 감사원장을 탄핵하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찰스 국왕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 장기의회가 뭘 또 하냐면요. 첫 번째 탄핵해요. 두 번째 법안을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찰스 마음에 안 드는 법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게 의회는 3년마다 자동적으로 소집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법을 갖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마음에 안 드는 법을 갖다가 민주당에서 계속 통과시켰잖아요. 특히 김건희 특검법 같은 거 2번, 3번 막 통과시켰잖아요. 똑같은 짓을 찰스 국왕 입장에선 당한 거지. 그 다음 세 번째 똑같은 게 또 있어. 뭐가 있냐면은 개인적 지배 목적으로 재정정책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이때 유명한 세금이 선박세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위법하다. 왜 위법하냐? 찰스 국왕 개인적 목적으로 찰스 국왕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재정 정책하는 것은 이건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 거둘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또 뭐랑 비슷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민주당이, 이게 판결문, 직위원 판결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어떤 예산 삭감했습니까? 대통령실 예산을 완전히 없애지 않았나? 대통령실 예산이 빵원 아니었나? 그런데 비슷한 일이 진짜, 400년 전에 어디에서 있었느냐? 잉글랜드에서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400년 전에 의회가 롱 팔로먼트가 딱 구성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구성이 되니까 그야말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첫 번째 탄핵한다. 두 번째 이런저런 국왕을 압박하는 법안들을 계속 통과시킨다. 세 번째로 돈줄을 갖다 끊어놓는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찰스가 열 받은 거지. 열 받고 있었는데 그 다음해인 롱 팔로먼트가 소집되고 딱 1년쯤 지난 뒤인 1641년 10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또 큰 일이 벌어져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637년에 스코틀랜드에서 봉기했어요. 그런데 4년 뒤인 1641년에 이번에는 어디서 봉기를 갖다가 하느냐?
킹 찰스가 다스린 나라가 세 개라고 그랬잖아요. 잉글랜드. 그런데 어디서 봉기했다고요? 스코틀랜드. 그러면 남는 나라는 어디라고요?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 봉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일랜드는 쉽게 말하면은 잉글랜드에서 옛날 뭐 그 근대까지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일랜드가요. 1인당 GNP가 1인당 GDP가 잉글랜드보다 훨씬 높습니다. 거기가 막 이렇게 젊은이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영국보다도 그 훨씬 더 상당히 잘 사는 나라가 딱 됐는데 항상 역사책을 갖다 보면요. 그 아일랜드는 영국한테 이렇게 수탈당하고 막 쉽게 말하면 잉글랜드가 일본이라고 하면 아일랜드는 조선 같은 그러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일랜드가 1641년에 봉기를 갖다가 하는데 아일랜드의 종교는 뭐라고요? 잉글랜드는 국교, 성공회,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아일랜드는 카톨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잉글랜드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데 아일랜드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이렇게 막 그 들어와 가지고 살면서 뭐 지주도 하고 못도 하고 뭐 수탈도 하고 뭐 동양 적식해상가 뭐 그런 거 있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잉글랜드 정착민들을 아일랜드 사람들이 아일랜드의 카톨릭 교도들이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 해가지고 봉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잉글랜드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그랬어요. 학살했다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잉글랜드 국민들이 죽어? 그러면 뭐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히 아일랜드 놈들이 우리 그 진짜 천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양반이면 쟤네는 쌍놈들인데 우리가 일본이 내지 사람이면 쟤네는 조센진인데 그런데 조센진이 감히 조선에서 내지 사람들을 죽여? 이렇게 생각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압군이 딱 조정이 되는 거지. 근데 1641년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롱 팔러먼트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장기의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군대가 조직되면은 군대의 지휘관으로 사령관을 임명하는 사람은 누구다? 그건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국왕이 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의회는 지금 막 이렇게 배가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코가 이만큼 높아져가지고 그 찰스가 이번에 그 아일랜드 진압군 지휘관은 예컨대 정혁진 장군을 보내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의회가 뭐라고 얘기? 잠깐 그딴 놈을 보내가지고 어떡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똘똘한 장군을 갖다가 뭐 해야 된다. 그게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국왕 입장에서는 야 아무리 정혁진 장군이 어리버리하고 진짜 하는 짓도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압군 장군 하나 사령관 하나 내가 임명 못 해야 되냐? 아쉬운 거는 그 찰스니까. 그 찰스하고 그 롱 팔러먼트하고 합의를 보는데 어떻게 합의를 갖다가 보냐면 진압군 사령관은 원래 국왕의 전속 권한이지만 이번 케이스에 있어서만은 이거를 누구를 하느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국왕이 찰스가 진압군 사령관을 임명하려고 하면 의회 동의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가 윤석열이라고 하면 열 받는 거지. 이건 해도 너무한다. 내가 국방부 장관으로 우리 고등학교 1년 선배 김용현이를 내가 임명하고 싶은데 잠깐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무슨 소리 하십니까? 국방부 장관은 우리 동의를 받고 임명해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입니까? 그건 됐고. 헌법에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 받아야 돼요? 하지만 국방부 장관은 그냥 임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통해 가지고. 근데 잠깐 그건 헌법이고 우리는 이렇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번에도 찰스가 양보를 갖다가 해요. 찰스가 양보해서 지난번에 권리 청원 피티션 오브 라이트에 사인을 갖다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의회 이제 어쩔 수 없이 소집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일랜드 진압군 사령관도 의회 동의 받아야 된다. 여기도 딱 사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자괴감이 드는 거지. 내가 이러려고 국왕이 됐나? 내가 나이가 40살이 넘었는데 내가 국왕이 된 지 16년인데 진짜 내가 이래야 되나라고 하면서 자괴감이 들다가 드디어 어떤 일을 갖다가 하느냐. 이것도 윤석열하고 비슷해요. 1642년 1월이었습니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이었는데 찰스 1세는 킹 찰스는 1642년 1월에
어떻게 하느냐? 군대를 동원해요. 군대를 동원하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군대가 동원됐는데 몇 명이 동원됐느냐? 400명이 동원됐대요. 400명이. 하원에다가 400명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하원을 들어간 거예요. 하원을 침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비슷하냐? 그 군대 동원했다. 더군다나 동원됐던 병력이 찰스 1세 때 400명이었다고 나오거든요. 윤석열 때도 비슷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또 비슷한 게 있어. 뭐가 비슷하냐면요. 찰스가 하원에다가 병사 군대 군인 400명 보내가지고 보낸 목적은 뭐였냐면 그 하원의 지도자 5명을 체포한 게 목적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뭐 이재명, 뭐 한동훈, 뭐 우원식, 뭐 정청래, 뭐 김민석 이렇게 5놈은 꼭 잡아와라. 그 윤석열 대통령도 뭐 명단이 있었다면서요. 뭐 김어준도 들어가나. 어쨌든 찰스는 명단이 5명 있었대요. 찰스의 명단은 5명이었다. 그래가지고 이놈들 잡아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군인 400명을 보냈는데 이것도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 그러면 그 군인 하원 지도자 5명을 잡아왔을까요?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샜는지 뭐 어리버리했는지 거기 이제 하원에 침입한 그 군인들이 뭐 저녁징같이 이렇게 어리버리한 놈들 눈만 멀쩡멀쩡 뚝 하다가 안기령 같은 사람이 막 해가지고 막 총을 갖다 막 총대 잡고 막 그랬었잖아요. 뭐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5명 다 도망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12.3 계엄 때에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어디 있었다고요? 뭐 저기 무슨 숲에 있었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뭐 누구는 어디 있었다고요? 뭐 우원식 국회의장 뭐 담 놓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찰스가 군인 400명을 갖다가 보냈는데 얘도 이 사람도 직위원이 딱 보기에 준비성이 없는 사람이네. 이건 쪽팔린 거 아닙니까 진짜? 윤석열 대통령 보고 직위원 부장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어떻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비상대권을 발휘하면서 어떻게 했다? 준비가 어땠다? 허술했다. 어떻게? 지나치게. 제가 적은 거거든요. 직위원이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찰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찰스도. 아니 5명만 잡아야 되겠다라고 딱 했으면 군대를 400명이 아니라 4,000명을 보내든지. 어쨌든 400명 정도 딱 보낸 다음에 잡으려고 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공을 갖다 받은 거예요. 역공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그 영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왕당파하고 의회파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청교도 혁명이라고 배웠는데 퓨리탄 레볼루션이라고. 근데 지금은 이거를 그냥 잉글랜드 시빌 워라고 합니다. 잉글랜드 내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하고 찰스에 또 비슷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비슷한 점이 있냐? 마누라가 문제였어. 찰스의 와이프는 누구냐면요. 앙리에트 마리 드 프랑스.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찰스의 와이프는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이름이 뭐였냐면 앙리에트 마리였어요. 그 뭐 헨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 그 영어로 하면은요. 앙리에트가 이게 불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헨리, 영어로 따지면 헨리의 여성형이 앙리에트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리, 그 다음에 드 어브 프랑스. 그러니까 이름도 비슷하네. 왜 비슷합니까? 제가 그 찰스의 그 와이프 이름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누가 딱 생각이 났냐면 앙리에트 마리 드 프랑스예요.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마리로 시작한 사람 마리 앙뚜아네트. 마리 앙뚜아네트가 언제 문제가 됐습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에 문제가 됐잖아요. 누가 문제를 갖다 삼았습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급발진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급발진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뒤에 있었던 사람이 급발진했지. 그게 누굽니까? 김건희 여사.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김경률이 김건희 보고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김건희가 급발진해가지고 윤석열 경로해가지고 그때 한동훈이 보고 너 그만둬라 이랬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찰스는 자기 마누라한테 그렇게 뭐 왔다 갔다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앙리에트 마리가 계속 찰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 국왕이야 국왕.
왕이면 왕답게 행동해. 왕이라고 그냥 손바닥에 왕자 적어놓지 말고 왕이면 왕답게 해. 당신 뭐 하는 거야? 권리청원에 왜 사인했어? 응? 그 다음에 아일랜드 진압하려고 하면은 진압하면 되지. 왜 그 지휘관을 아무나 보내면 되지. 왜 그거를 의회 동의를 왜 받는다고 그래? 그런 거 왜 합의했어? 당신이 국왕이야?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바가지를 긁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뭐 찰스가 급발진해가지고 알았어, 나 왕이야, 나 왕이야. 나한텐 뭐가 있어? 나한텐 비상대권이 있어. 다시 한번 권리청원 피티션 오브 라이트 내용을 갖다 보면 그 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평화 시에는 계엄을 할 수 없다. 군대를 보내는 건 계엄이잖아요. 이것도 찰스는 위반한 거예요. 자기가 사인해놓고. 근데 어쨌든 그 와이프가 당신 남자야? 당신 남자야? 응? 당신 국왕 맞아? 응? 왕이면 왕답게 해. 그러니까 아마 이제 내가 이제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하다가 우리 마누라가 마누라까지 나를 무시하네. 그래, 나는 국왕이야. 내가 국왕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겠어. 뭐다? 계엄이다. 그러면서 400명 의외로 가 해가지고 거기에 뭐 누구부터 누구까지 다 잡아와라. 5명만. 5명 다 잡아와라. 근데 어땠다? 준비가 어땠다? 허술했다. 어떻게? 지나치게. 제가 봤을 때는요. 물론 역사책에 찰스의 준비가 지나치게 허술했다 이런 이야기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하원 지도자 5명 그거를 갖다가 못 잡아가지고 피신하고 그러다가 그 역공 그 어마어마하게 센 후폭풍을 맞게 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164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돼요. 왕당파하고 의회파하고. 처음에는 왕당파가 유리했대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조직적이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왕당파하고 그 다음에 의회파하고 막 이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비슷하냐면 우리나라 그 상황하고 비슷했던 점이 뭐가 있었냐면 상당수의 국민들은 왕당파도 아니고 의회파도 아니었어요. 어디였다? 중립이었다. 저는 작년 이맘때쯤에 어땠습니까? 기억나시죠? 상당수의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누구 편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뭐 윤석열도 꼴 보기 싫고 이재명도 꼴 보기 싫고 민주당도 꼴 보기 싫고.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막 이랬다라고 하는 것도 뭐 그렇지만 저는 작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매주마다 그 엄동설안에 나와가지고 광화문이며 여의도며 뭐 여기저기 한남동이며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은 그 광장에 나갔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민주당이 잘했습니까?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탄핵을 갖다가 남발하고 말도 안 되는 진짜 뭐 법이며 예산 깎고 그런 거 그것도 지긋지긋했잖아요. 이런 민주당이 집권하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기대했던 게 이 정도 됐으면 윤석열 대통령 해야 하겠다. 내가 질서 있게 퇴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잉글랜드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왕당파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도 아니고 의회파도 아니고. 처음에는 왕당파가 유리했대요. 처음에는 윤석열이 유리했어요. 어떤 국면에서? 탄핵 국면에서. 왜냐하면 그 민주당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스스로 찍었잖아요. 헌법재판관이 9명이 돼야 되는데 3명을 임명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시키려면 6명이 필요했단 말이죠. 나는 최상목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임명할 거면 다 임명하든지 임명 안 할 거면 다 임명 안 하든지 한덕수처럼. 만약에 6명이었으면 그 최상목이 2명 임명하지 않았으면요 또 역사가 달라졌을 거라고. 근데 어쨌든 최상목이 2024년 12월의 마지막 날에 헌법재판관 2명을 뭐 정계선하고 누구하고 그냥 임명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명 체제가 돼서 탄핵 심판이 딱 됐는데 8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미묘한 숫자였어요. 5대 3이 되면 어떻게 된다? 윤석열 탄핵 기각이다. 6대 2가 돼야 윤석열 탄핵이 인용이다. 그런데 지금도 뭐 이제는 가물가물하시죠. 그때 뭐 정영식 재판관 뭐 그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 뭐 조한창 그다음 또 누가 있었나? 그 여자 그렇게 뭐 그 뭐라고 할까 배시비타라고 했던 저도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3명은 윤석열 편 들어줄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했던 거 기억하시죠? 처음에는요 윤석열이 유리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윤석열이
욕심 안 부리고 저 물러나겠습니다. 빠르면 6월 달에 물러날게요. 늦어도 12월까지는 물러날게요. 그러면은 이 3명은 그래도 끝까지 견제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렇다라고 하면 김영두 재판관도 그래 뭐 그러면 나도 뭐 이 정도 가지고는 뭐 그냥 그다음에 뭐 12.3 계엄 때 뭐 사람 다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그 지규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요건을 이게 비상계엄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대통령이다. 그다음에 2차적인 권한은 누구다? 국회다.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은 어쨌든 비상사태라고 생각해서 계엄을 했는데 국회가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야?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래 뭐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4시간인지 5시간 만에 풀어버렸잖아요. 그럼 뭘 잘못했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정권 바뀌고 그랬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지만 작년 이맘때는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저부터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왕당파가 유리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의회파가 보통이 아니에요. 의회파가 어떻게 했냐면 스코틀랜드를 딱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킹 찰스가 다스리던 나라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의회파하고 왕당파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처음엔 왕당파가 유리했어요. 근데 의회파가 이러다 큰일 나겠네 해가지고 누구를 살살 끌어들였느냐. 스코틀랜드를 끌어들였는데 스코틀랜드를 어떻게 끌어들였냐면 스코틀랜드 잠깐 나 좀 봅시다. 그러면서 의회가 우리 편 들어주면 장로교도 잉글랜드 국교회로 인정해줄게. 이렇게 딱 떡밥을 딱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도 인정이 되는 거네. 우리 장로교도 제대로 된 그 국교로 인정이 될 수 있겠다는 이야기네. 적어도 우리 스코틀랜드가 장로교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불이익은 안 보겠네. 만약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으면 킹 찰스가 그래? 야 스코틀랜드 일로 와봐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해줄게. 의회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나도 그렇게 해줄게. 그랬으면 누구 편 들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찰스 왕 편 들었을 수도 있고 적어도 중립은 지켰겠지. 그럼 누가 유리하다고요? 킹 찰스가 유리하다.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그 말. 그러니까 이회창하고 비슷한 거야. 제가 봤을 때. 이회창 씨가 제가 봤을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뭐 그 세종시로 충청도로 수도 이전하겠습니다. 막 그랬을 때 이회창이 그때 나도 한마디만 했으면 대통령은 이회창이었을 거라고요. 나도. 그러면 충청도 사람들이 노무현한테 표를 줬겠습니까? 이회창한테 표를 줬겠습니까? 이회창한테 표를 줬겠지. 한마디만 더 붙였으면 아주 그냥 못을 박은 거예요. 어떤 말을 갖다 더 붙였으면 나도 내가 충청도야. 노무현은 경상도잖아. 노무현이 충청도로 뭐 수도 이전하겠대? 불감청 고소원이다. 나도 그렇다. 근데 내가 충청도다. 그러면 충청도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그래? 충청도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 동네 땅값 오르겠네? 그러면서 근데 누가 그럼 똑같네? 그럼 누구한테 표를 줄까? 노무현 저기 경상도 뭐 김해인가 거기래. 그다음에 이회창은 그 아버지가 저기 충청도래. 그러면 뭐 우리가 남이요? 뭐 이러면서 찍어주잖아. 그 말을 못 했잖아요. 이회창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됐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찰스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스코틀랜드에다가 나도 그렇게 해줄게. 딱 한마디 했으면은 스코틀랜드가 오히려 여기에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찰스가 의회를 갖다가 오히려 억누를 수 있었을 텐데 그거 못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의회파가 우세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1646년에 1646년에 어떻게 되냐면요. 찰스가 항복해요. 어디에다가 항복하느냐? 의회파에다가 항복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파하고 어디하고 합세를 했다고요? 스코틀랜드 군하고. 스코틀랜드 군대에다가 항복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찰스가. 그런데 스코틀랜드 군대는 그 찰스를 어떻게 하느냐? 의회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회파한테 꽁꽁 잡히게 된 거죠. 찰스가. 드디어 의회파가 승리를 갖다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비슷해.